아인슈타인이 남긴 유명한 경고 중에 이런 게 있죠.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4년 내로 멸종한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재밌는 건 사실 이게 1999년쯤에 누군가 만들어낸 완전한 가짜 명언이라는 겁니다. 네, 진짜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꿀벌이 우리 생태계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딱 와닿게 해주는 문장인 건 확실하죠. 그리고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꿀 흔적이 어디서 발견됐는지 아시나요? 이집트 피라미드? 아닙니다. 무려 5,500년 전 조지아라는 나라에서 발견됐어요.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나온 꿀보다도 무려 2세기나 앞선 거라고 하니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 자, 오늘의 자료 분석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이 작고 윙윙거리는 놀라운 생명체 꿀벌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볼 건데요. 고대 역사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거대한 양봉산업 그리고 벌집 속에 숨겨진 현대의학적인 비밀까지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복잡한 내용도 제가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테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고대의 달콤한 역사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양봉 현황, 벌집 안의 신기한 계급 사회, 다양한 꿀의 종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연 약국으로서의 효능까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인류와 꿀벌의 아주 오래되고 달콤한 인연, 그 역사부터 시작해볼까요? 아까 5,500년 전 조지아의 고대 왕국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꿀의 역사는 정말 까마득합니다. 기원전 3200년경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묻힐 때 무덤에 꿀단지를 같이 넣었어요. 꿀이 왕권이나 아주 귀중한 보물을 상징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기록도 진짜 흥미로워요. 이미 기원전 고구려 동명성왕 때 토종벌을 들여왔다는 기억이 있고요. 서기 643년에는 백제의 태자인 여풍이 양봉 기술을 일본에 직접 전수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인류와 꿀벌,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된 끈끈한 동반자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와서 시야를 현대로 돌려볼게요. 글로벌 양봉 산업의 거대한 스케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의 양봉은 그냥 동네에서 꿀을 조금 따는 수준이 아닙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자료를 보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꿀벌을 가장 많이 키우는 나라 어딜까요? 바로 인도입니다. 무려 1,150만 군을 보유하고 있어요. 전 세계 꿀벌의 약 14.4%가 인도에 있는 셈이죠. 그 뒤를 이어서 중국이 약 887만 군, 터키가 603만 군으로 바짝 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글로벌 산업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 역시 대략 150만에서 200만 군 정도의 벌통을 유지하면서 매년 약 2만 5천 톤이나 되는 꿀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꽃가루를 옮겨서 식물이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 화분맥의 역할까지 돈으로 환산하면 그 경제적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엔 벌통 안으로 쏙 들어가서 꿀벌들만의 독특한 세계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벌집 안을 보면 완전히 체계적인 하나의 왕국이에요. 진짜 철저한 계급사회거든요. 오로지 단 한 마리의 여왕벌만이 알을 낳을 수 있고 평생 로열 젤리를 먹으며 대접받습니다. 반면 우리가 밖에서 보는 벌들은 전부 부림 암컷인 일벌들인데요. 얘네들은 진짜 바쁩니다. 집도 짓고 꿀도 따오고 특히 팔자 모양으로 춤을 춰서 다른 벌들한테 꽃의 위치를 알려주죠. 고도의 소통 능력자들이에요. 수보를 어떠냐고요? 번식만을 위해 존재하다가 나중에 식량이 부족해지면 둥지에서 쫓겨납니다. 좀 가차없고 냉혹하죠. 우리가 흔히 보는 꿀벌도 사실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요즘 양봉 농가에서 키우는 벌들은 대부분 1900년대 초에 들어온 서양종 꿀벌입니다. 꿀을 모으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현대 상업 양봉의 주력이 됐죠. 반면에 고구려 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이 쭉 길러온 토종벌염 서양종보다 크기가 살짝 작고 노란색 털이 송송 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서로 매력이 확실히 다르죠. 네 번째 파트, 드디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내용입니다. 다채로운 꿀의 세계로 가볼까요? 꿀이라고 다 같은 꿀이 아닙니다. 벌들이 어떤 꽃에서 꿀을 가져왔냐에 따라 맛, 향,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제일 친숙한 맑고 투명한 아카시 꿀은 그야말로 달콤함의 끝판왕이죠.
반대로 밤꿀은 색깔도 아주 짙은 흑갈색인데 맛도 쌉싸름해서 약용으로 많이들 찾으십니다. 그리고 제주도 쪽에서 많이 나는 유채꿀은 뽀얀 색깔에 독특한 풀냄새가 나고 빨리 굳는 특징이 있어요. 꽃 종류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진짜 신기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꿀 생산량의 무려 70% 이상이 아카시 꿀인데요. 이걸 얻기 위해서 양봉 농가분들은 매년 엄청난 대장정을 떠나십니다. 아카시 나무 꽃이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피잖아요. 그 아주 짧은 개화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5월 초에 남부지방에서 시작해서 북쪽 휴전선 근처까지 벌통을 트럭에 가득 싣고 꽃을 따라 계속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최고 품질의 꿀 한 병을 위해 이렇게 엄청난 땀방울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벌집 안의 천연 약국, 과학이 밝혀낸 놀라운 의학적 효능들을 짚어보죠. 꿀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 옛날부터 할머니들이 많이 하시던 민간 요법쯤으로 생각하셨나요? 전혀 아닙니다. 최근 의학계 자료를 보면요.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발표된 방대한 논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꿀이 위염이나 설사, 안과 질환, 심지어 상처를 낫게 하는 데까지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게 아주 엄밀한 현대 과학으로 확실히 증명이 됐습니다. 이 복잡한 의학 연구들의 핵심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꿀은 그냥 단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 효소, 비타민, 폴리페놀 같은 성분들이 꽉 차 있어요. 이게 몸에 들어오면 나쁜 박테리아를 무찌르는 항균 작용을 하고요. 우리 몸의 세포가 늙고 병드는 걸 막아주는 항산화 작용까지 아주 강력하게 해냅니다. 부작용 걱정 없는 완벽한 천연 치료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진짜 대박인 건 벌집에서 나오는 약이 꿀 하나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연 단백질 덩어리인 화분, 갱년기 극복과 노화 방지에 최고라는 여왕벌의 식량 로얄 젤리, 벌집을 무견 상태로 지켜주는 천연 항생제 프로폴리스, 심지어 신경통이나 관절염 치료제로 쓰이는 벌의 침, 봉도까지. 벌집은 그야말로 버릴 게 단 하나도 없는 천연 종합병원 그 자체입니다. 자, 지금까지 꿀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꿀벌이 이 지구 생태계 전체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 볼까 합니다. 꿀벌은 우리에게 맛있는 꿀을 주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농작물들이 열매를 맺게 해주는 수분 작업의 핵심 매개체라는 점이죠. 만약 이 작은 영웅들이 우리 곁에서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담컨대 우리 식탁에 오르는 풍성한 과일과 채소 대부분이 영영 사라져 버릴 겁니다.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되겠죠. 오늘 이 분석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도 꿀벌이라는 작지만 위대한 생명체에 대해 새로운 고마움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알찬 자료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